자, 고분자 나노융합 6주차, 6주 1회차네요. 어제 어, 지난주 화요일에 올렸어야 되는데 좀 늦게 올렸습니다. 자, 그래핀에 대해서 계속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GMP까지 한 것 같고요. GMP 전에 라만까지 한 것 같고요. 라만은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분석 툴러서 많이 이렇게 접해보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이 그래핀과 같은 이런 탄소 나노 소재 분석에 되게 많이 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한 판인지 두 판인지 세 판인지 네 판인지 다섯 판인지에 따라서 요 2D 밴드라고 하는 요 밴드 위치를 가지고 그래핀의 판수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이런 거 라만 재료들도 좀 무기물이나 탄소 나노 소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유용하고 지금은 라만 분광기가 많이 발전해서 어, 용매 확인 이런 것들 IR과 굉장히 비슷한데 라만의 가장 차이점은 스캐터링이에요. 그래서 샘플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샘플을 통과하지 않고 표면에서 산란되는 시그널을 읽는 게 라만이라서 샘플에 이렇게 산란되는 시그널을 보기 때문에 샘플이 뭐 액상이든 고상이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액체가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 라만 분광기를 쏴서 산란 신호를 가지고 이 액체가 아세톤이다, 에탄올이다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R과는 FTIR과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작용을 하는데요. FTIR에서 나오던 픽이 라만에서 안 보이기도 하고 라만에서 FTIR에서 안 보이던 픽이 라만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FTIR과 보완적으로 사용된다. 탄소 나노 소재 분석에 많이 활용된다. 이 정도 알면 좋겠습니다. 자, 상업화된 그래핀 물질로 XGMP라는 것이 있고요. XGMP는 한 판의 그래핀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XG 사이언스라는 회사에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요. XG 사이언스에서 파는 XGMP의 나노 플레인릿입니다. 나노 플레인릿. 자, 지금 AAO 멤브레인이고요. 뒤에 나오는 거. 자, 멤브레인에 다공성 구조가 나오고 고위에 자, GMP라고 부르는데 XGMP 시트가 올라가 있죠. 근데 뒤가 보이긴 보이는데 완전 투명하게 보이진 않죠. 그래서 한 판의 그래핀이 아니고 XGMP 요거는 대략적으로 자, 5에서 8나노 정도 두께 thick 5에서 8나노라는 건 그래핀 한 판이 GO가 1나노 그래핀 같은 경우 0.3 4나노 정도 되거든요. 1나노에 3판 들어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5나노면 3 곱하기 5 15판 8나노면 3 곱하기 8 24판 들어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상적인 그래핀처럼 뭐 한 판, 두 판 이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자, 15에서 대략적으로 24판 정도 되는 자, 그런 재료인데요. 뭐 그레이드 M, 그레이드 X, 뭐 그레이드 C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그레이드 M은 지금 보시면 typical surface area 보통 RGO 기준으로 300 정도 나오는데 그거보다는 비표 면적이 좀 작죠. 아무래도 한 판씩 떨어진 게 아니라 여러 판이 좀 쌓인 거니까 비표 면적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꽤 넓은 편입니다. 100 스퀘어 미터 퍼 그램을 상회했다는 건. 자, 이 GMP 혹은 XGMP의 가장 큰 장점은
가격입니다. 가격. 그래서 예를 들어서 킬로그램당 자 여기 한 229불 한 25만 원 수준까지 살 수 있는 거죠. XGMP M은 그레이드고 O는 직경 평균 직경 말하는 겁니다. 5 마이크로, 15 마이크로, 25 마이크로 되는 거고요. 그래서 킬로그램에 한 300불, 30만 원 안 되니까 괜찮은 거죠. GO 1g과 XGMP 1kg 가격이 무게는 1000배 나이지만 가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산업체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요. XGMP는 CO 레이쇼가 C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O가 있긴 있습니다. 이렇게 말단에 COH 자 이렇게 링 형태 지금 CO 돼 있어서 락톤 구조 여기 피론 구조 CO 이중결합이 있는 피론 구조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지오와 유사하게 OH 하이드록실 그룹, 카보닐 그룹, 그다음에 일부 아민, CN 이중결합 이민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양은 미미하다. 대부분 탄소다. 자, 대부분 탄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복합체 연구할 때 굉장히 많이 쓰고요. 복합체 고분자 복합체 제조할 때 왜냐하면 지오는 비싸니까 뭐 넣어서 쓰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고요. 자, 알지오는 더 비쌉니다. 지오가 그람당 30만 원이고요. 자, 그래서 에폭시에서 여기 보시면 자, XGMP 함량을 2% 4% 해서 쭉 넣었어요. 자, 그랬더니 지금 밀드 그라파이트 흑연을 가른 거. 자, 여기는 카본 파이버를 집어넣은 거. 여기는 카본 블랙을 집어넣은 거. 그다음에 여기는 자, 여기 카본 파이버네요. 자, 그 무엇보다 저항이 자, 빨리 떨어지죠. 저항이 이렇게 빨리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 보시면 4% 6%만 넣어도 저항이 훅 감소하죠. 그래서 한 5% 수준에서도 저항이 감소하는데 예를 들어서 흑연을 집어넣으려면 한 10% 넣어야 감소하는 거죠. 요 VGCF랑은 별 차이가 안 나는데 카본 블랙도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는데 어쨌든 소량을 집어넣어도 전도도 저항이 감소하는 효과가 큰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열전도율도 컨트롤 에폭시는 자, 열전도율이 굉장히 낮은데 자, GMP를 3 볼륨 퍼센트 정도 넣었더니 열전도율이 제일 좋죠. 다른 것들은 3% 넣어도 열전도율이 그렇게 좋아지지 않고요. XGMP의 경우 열전도율이 향상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필러를 집어넣으면 또 기도할 수 있는 게 자, OTR 옥시즌 트랜스미턴스 레이어 산소 투과도를 되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옥시즌 퍼미에빌리티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 산소가 필요 없는 어떤 포장, 산소를 차단해야 되는 포장에 활용될 수 있는 거고요. 자, 나일론 6 필름에 옥시즌 퍼미빌리티가 이 정도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을 XGMP를 집어넣으면 줄어들고 자, XGMP를 또 집어넣으면 줄어들죠. 둘 다 볼륨 퍼센트가 3 볼륨 퍼센트인데 자, 15 마이크론 넓적한 거를 집어넣으니까 더 많이 줄어들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자, 복합체 내에서 이렇게 넓적한 것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자, 산소 O2가 이걸 뚫고 들어가기가 더 어렵겠죠. 그렇죠? 짜잘한 게 있으면 틈이 많아지고요. 넓적한 것이 무조건 좋습니다. 나노클레이보다는 안 좋네요. 나노클레이 B 타입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정도 수준의 옥시즌 퍼밀리티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에폭시에서 열전도율 한 2% 정도만 넣어도 효과가 있기 시작하고 5% 정도 집어넣으면 자, 한 열전도율이 4배 정도 0.2에서 0.8 와트 per minute 켈빈 4배 정도 좋아지는 것을 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XGMP가 상업용 그래핀으로는 가장 큰 성공을 거두고 있고요. 그래서 인베스터를 보면 투자자 우리나라 기업이 이제 냄새를 맡고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지분의 19%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 벤처 인베스트먼트, 하나케미칼 이런 곳에서 이 GMP를 제조하는 XG 사이언스 이 회사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고요. 구매 고객을 보면 자, 이런 고분자 복합체들이 많이 필요한 항공회사 혹은 자동차 회사 이런 회사들이 주요 커스터머가 되는데 보잉 비행기를 만들죠, 그렇죠? 로키드 마틴 전투기를 만드는 회사고요. 혼다 자동차 회사입니다. 일본 3M 자동차용 여러 가지 전장 부품 만드는 회사고요. GM 자동차 회사죠, 그렇죠? 이런 회사에서 GMP를 복합체 제조에 사용하려고 많이 노력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GMP를 PP에 컴파운딩한 XGPP라는 것도 시장에 출시가 됐고요. 이거는 폴리프로필렌 컴포지트입니다. 그래서 PP와 XGMP를 복합화한 이런 범퍼죠, 지금 범퍼. 자, 이 XGMP를 넣었을 때 기계적 강도도 굉장히 세지지만 화학적 저항성, 케미컬 레지스턴스도 굉장히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본적으로 그래핀이나 흑연이나 화학적으로 굉장히 안정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컴파운딩을 사면 기존 거 대비 자 강도가 증가하고 텐사일 스트렝스가 10에서 20%, 임팩트 스트렝스가 거의 한 2배까지 좋아지고 UV 스테빌리티 자외선 차단 자외선에 의한 효과도 굉장히 좋아지고 열팽창 계수도 굉장히 낮아진다. 자, 그다음에 히트 디플렉션 템퍼러처 열에 의해서 변형되는 온도도 굉장히 좋아져서 자, 한 10에서 50% 정도 에너지가 저감되는 뭐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프로세싱 자체도 한 10에서 30% 더 효율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GMP를 만드는 XG 사이언스의 여러 가지 제품 중에 자, XG 콘크리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XG 콘크리트는 어떤 거냐면 자, 첨가제로 사용되는데요. 자, 요건 XG 콘크리트를 사용하면 자, 그레인 사이즈가 더 파이너, 더 작아지고 자, 파이너 그레인이 자, 터프니스 더 강해지는 걸 프로모트 유발하고 자, 패킹 덴시티를 인크리스 시켜서 자, 안정성을 더 향상시킨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랙이 형성되는 걸 하더 더 어렵게 만들고 그래서 이 크랙이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그 블록이나 이런 포장이 도로 포장이 깨지는 것을 막아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XG 콘크리트를 또 쓰겠을 때 장점은 강도가 좋아지고 그다음에 마찰이 감소된다. 흑연은 원래 마찰이 되게 마찰 개수를 줄여주는 윤활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콘크리트보다 마찰이 굉장히 작아져서 내구성이 좋아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XG 콘크리트랑 자 이렇게 다른 것들 비교해 보면 자 스트렝스 컴프레시브 스트렝스 압축 강도는 35% 좋아지고 자 수분 흡수는 41% 감소 그다음에 마찰 자 마찰에 허용되는 마찰에 의한 무게 감소가 56%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로 포장에 사용하면 굉장히 수명이 길고 더 안정적인 그러니까 납땜 땜빵을 하지 않아도 되는 콘크리트로 활용될 수 있다.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시고요. XG의 3D 프린팅용 어떤 복합체입니다. 이거는 XG GMP를 집어넣어서 3D 프린팅을 하게 되면 불이 켜지죠. 전기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핀 필라멘트, GMP와 고분자를 복합화해서 전기가 흐르는 이런 3D 프린팅이 가능한 이런 제품도 개발되어 있습니다. XG 실리콘 G라는 것도 있는데요. 실리콘은 2차 전지 배터리에 음극에 사용할 수 있는 소재고요. 이 실리콘 음극에 사용할 수 있는 이 소재는 그래핀을 쓰게 되면 실리콘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실리콘은 LIB, 리튬 아이온 배터리 에너드로 제일 많이 활용될 수 있는 놈인데, 용량이 커서 흑연 대신 사용할 때 전기차의 주행 거리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실리콘의 최대 문제점은 부피 팽창이에요. 그래서 실리콘 음극의 부피 팽창 막을 수 있어서 그래핀을 이렇게 캡슐화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그래핀이 이렇게 쭉 여기가 실리콘 음극이고요. GMP가 이렇게 표면을 싸고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핀이 표면을 싸고 있으니까 이 실리콘이 부피 팽창해서 깨지는 문제를 좀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TIM도 있습니다. TIM은 Thermal Interface Material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열전도율이 좋은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열전도율이 좋은 물질을 통해서 열을 잘 빼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열전도율이 한 1.4와트 정도 되는 그런 재료도 GMP와 고분자 복합체를 써서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방열 목적, 즉 열을 빼주는 목적, 방열 목적, Thermal Interface Material이라고 방열 목적으로 사용한다. CPU의 그리스, 써멀 그리스 뭐 이런 것도 맡고 있고요. 저희 이제 제자 중에 이승준 대표가 만들고 있는 지오 그람당 30만 원이라 잘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지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핀을 물에 녹인 그래핀 수용이 이게 사진이고요. 굉장히 잘 투명하게 녹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원심 분리를 하지 않고 우리 다른 방식으로 잘 녹는 그래핀과 좀 잘 안 녹는 그래핀을 분리한 건데요. 둘 다 결과적으로는 잘 녹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로 깔아앉아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하나는 위에 분산이 되고 하나는 깔아앉는 이유를 규명하기 위해서 분석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라만 분석을 했고요. 라만 분석을 했을 때 이쪽 픽은 G밴드라는 거고요. G밴드 1600대 뜨는 픽입니다. 이쪽 픽은 D밴드예요. D밴드 이 D밴드는 디펙트에서 뜨게 되고요. 라만 D밴드 디펙트에서 뜨게 돼서 사이즈가 작으면 모서리가 많고 이 디펙트에는 모서리가 다 디펙트가 됩니다. 사이즈가 작으면 D밴드가 무조건 커져요. 그러면 D밴드와 G밴드의 인텐시티 비교를 하면 대략적으로 사이즈에 대한 감을 찾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비율을 봤더니 하나는 1.022, 하나는 1.02 동일하죠, 그렇죠? 사이즈에 의한 효과는 아니다. 이 둘의 차이는 요거는 XPS 결과고요. XPS의 C1s 오비탈의 바인딩 에너지를 플롯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PS의 C1s 바인딩 에너지를 플롯한 건데요. 결합 세기가 더 강한 게, 더 약한 게 CC 결합, 그다음에 바인딩 에너지가 더 큰 게 CO 결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검정색은 GO, 이 둘을 섞은 GO의 XPS 픽이고, 빨간색 A는 CO 픽이 더 크죠, 그렇죠? 따라서 빨간색에는
자, CO 여기는 CO 결합이 더 많다. 파란색은 CC 결합이 더 크죠. 여기는 CC 결합이 더 많다. 자, 그러면 이 둘의 분리는 위에 뜨는 놈은 그라핀인데 산소가 많이 붙은 그라핀. 그러니까 위에는 상층액은 자, 옥시데이션이 많이 된 고산화 그래핀이 위에 뜨고 하층액은 저산화 그래핀이 있겠구나라고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자, IR로도 확인할 수 있는지 IR로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요. 자, 그래핀에 있는 OH 픽이 여기 뜨고요. OH 픽의 크기는 B가 더 큰 것 같기도 하죠.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자, 회색이 A고요. 검정색이 B입니다. 자, CO 픽이 더 커졌죠, 그렇죠? CO 픽. 이 OH 픽을 가지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는 물이 있으면 물에 있는 OH 픽도 여기서 뜨게 됩니다. 그래서 OH 픽을 가지고 요만큼 커졌다고 이게 뭐 커졌니 작아졌니 얘기하는 거는 자, 확실치 않습니다. 자, 반면에 이 에폭시의 CO 결합 스트레칭 1045에서 나오고요. 이게 많이 커졌죠. 자, 그다음에 COH 픽이 1224에서 나오고요. 이것도 많이 커졌죠. CO 단일 결합이 1365에서 나오고요. 그다음 나머지 것들은 뭐 그닥 커진 것들이 없습니다. 자, 어쨌든 COH가 그럼 많아졌구나. 자, 에폭시도 많아졌구나. 자, 그래서 이 C는 CO가 많아진 이유는 COH와 에폭시 바로 이거죠. CCO가 많아져서 자, CO가 XPS에서 많아졌구나 하고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물에 더 잘 녹게 만드는 그룹은 이 하이드록시가 있는 이놈이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놈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물론 이놈만 많이 함유하는 것이 아니라 에폭시도 많이 함유하는데요. 이 에폭시를 함유하는 지오가 A에 뜨게 되는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든 나노수소에 대해서 이해를 더 할 수가 있다. 자, 저희가 KCl이랑 잠깐 연구를 했던 내용이고요. 자, KCl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고요. 이 자, 지오와 콘크리트를 저희가 섞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당시 우리가 뭘 궁금했었냐면 한참 후쿠시마 방출수에서 라돈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어요. 라돈은 방사성 붕괴 원소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건축물에 쓰일지 아니면 방사성 폐수의 어떤 건물에 사용될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시멘트인데 라돈 방출을 감소하는 그런 시멘트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이승준 대표가 만든 지오를 섞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일반 시멘트 자, 이렇게 지오를 1g 넣은 시멘트, 10g 넣은 시멘트를 만들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자, 측정 방법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나지만 라돈 방출이 최대 29%까지 감소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멘트에서 나오는 라돈, 이 방사성 원소가 포함된 시멘트로 집을 지으면 라돈 방출 때문에 건강에 피해를 받겠죠, 그렇죠? 자, 그거를 최대 대략 30% 정도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 그 이유는 이 그라핀류는 이 방사성 원소가 잘 통과하지 못한다는 게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적당량의 그라핀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콘크리트에서 방출되는 라돈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런 결과를 얻기도 했었습니다. 자, 일본의 방사성 흑기입니다. 흑. 자, 후쿠시마 쪽에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가 폭파했었고 이쪽에 제일 농도가 높은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이쪽 원전 관련된 활동에 건물이나 그런 걸 보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핀을 활용한 상용 프로덕트예요. 자, 상용 프로덕트의 예를 보면 첫 번째 테니스 라켓
스포츠 용품이 되게 많고요. 헤드 2013년, 그다음에 스키 역시 헤드사 제품이고요. 2014년. 그래서 헤드사에는 지금 그라핀이라고 막 적힌 테니스 라켓도 팔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자동차 자전거 휠, 저 그라핀 플러스라고 보이죠, 그렇죠? 자동차 휠이나 아니면 자동차 고무에 섞어서 마찰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자전거 휠, 자전거의 메인 바디 이렇게 가볍고 자 가볍고 튼튼하고 이런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요. 그러니까 스포츠 용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발도 있네요. 신발도 있고 헬멧도 있고 피싱 낚싯대도 있고요. 그 다음에 힛 스프레더는 방열판입니다. 방열판. 그래서 힛 스프레더 메모리 같은 경우 방열판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쓰이는 메모리에 방열판에 그래핀을 집어넣으면 열이 잘 빠지겠구나. 네, 중국 제품인데요. 이런 것들이 활용되기도 하고요. 센서용 전극에도 활용돼서 그래핀이 적용된 센서 여기 보시면 바이오칩 센서가 있죠. 이런 것도 활용된 바 있고요. 골프공 캘러웨이 2018년 제품에 그래핀 코어가 적용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어가 그래핀이 들어간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을 비교를 했었었는데요. 요지는 자 스핀의 양이 그래핀에 들어가면 줄어들기 때문에 자 스핀 골프공이 이렇게 도는 거죠. 물론 이니 목적에 의해서 돌아도 좋겠지만 골프공의 스핀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이 줄어든 스핀만큼 비거리가 늘어난다는 그런 어떤 테스트 결과도 자 있었습니다. 자 헤어다이 염색이죠. 염색은 캘러웨이에서 이제 아니고요. 관련 없고요. 염색은 미국 MIT 대학의 학생들이 테스트를 했었었는데 자, 금발에다가 그래핀을 염색했더니 점점점 진해져서 다크한 상태, 거의 검정 상태까지도 자, 염색약을 쓰지 않고 만들 수 있다. 이런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이거 저희 연구실에 학생들이 작년에 URP 했었는데 그 후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래핀 염색약. 자, 또 다른 프로덕트로 유럽 쪽 회사인데 그래핀 스톤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자, 페인트에 적용시킨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핀 스톤, 그래핀이 들어간 여러 가지 페인트 재료를 쓰게 되면 자, 낮에는 시원하고 밤에는 따뜻한 뭐 그런 열을 보호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 뭐 그런 것도 있었었고요. 자, 빌 게이츠가 투자한 회사인데요. 그래핀을 사용한 콘돔입니다. 고무에다가 콘돔 재료가 그래핀이죠. 고무죠. 고무에다 그래핀을 넣으면 더 얇게, 더 강하게, 자 이렇게 그런 기능성 뭘 만들 수 있고 빌 게이츠가 이 회사에 투자를 많이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빨간색이 고무라고 치면 고무, 자 그래핀을 이렇게 집어 넣음으로써 안 찢어지고 더 강한 뭐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특히 아프리카의 출산율 저하를 위해서 활용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죠.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래핀이 적용된 구글의 스마트 렌즈, 그다음에 이런 포토 센서 뭐 이런 것들도 제품의 예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영국의 이너브 에잇이라는 제품 유튜브 사이트를 보시면 되는데요. 맨체스터 대학 연구진과 협업을 해서 그래핀이 들어간 이런 신발, 자, 이쪽에 그래핀이 들어가서 훨씬 더 스포츠 신발로서 기능성이 더 좋아진다.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비슷한 논리로 나이키사의 베이퍼플라이라는 신발은 탄소 섬유판이 들어가서 뭐 진동을 잡아주고 어쩌고 뭐 그런 신발들을 실제로 판매를 했었었는데요. 웃긴 거는 실제 케냐의 엘리우드 킵초케라는 사람이 이 신발을 신고 마라톤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선수들이 이 신발 착용이 금지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회사 중에 K2라는 회사가 그래핀 폼을 이용해서
자, 신발을 개발했고요. 하이킹화 목적으로 신발에 적용시켰는데 가격은 기존 하이킹화와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알게 모르게 우리 주위에 그라핀이 적용된 제품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라핀 프로덕트의 또 다른 예로 안티코로전 프라이머 방청 재료입니다. 방청 재료. 자, 그래서 방청 재료로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면, 자, 철은 녹이 슬죠. 그래서 프라이머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 철을 예를 들어서 뭐 물과 접촉할 수 있는 환경, 바닷물은 더 심하고요. 그럼 점점 이렇게 녹이 슬기 시작합니다. 자, 그라핀을 코팅하면 그라핀이 바닷물과 접촉해도 철이 녹슬지 않도록, 왜냐하면 화학적 안정성이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방청 재료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자, 이게 안티코로전 프라이머로 그라핀 제품이 출시된 예가 되겠고요. 자, 어플라이드 그라핀 머티리얼스에서 팔고 있는 방청 재료 안티코로전 제품의 특징입니다. 베리어 특징, WVTR 특징도 굉장히 좋고요. 하드니스도 기존보다 좋고, 안티코로전 방청도 좋고, 자, 칼라 스트렝스도 좋고 좋아지고, 자, 마찰 저항은 좀 줄어든다. 자, 그래서 이 WVTR은 수분 투과 방지고요. WVTR 워터 베이퍼 트랜스미션 레이트, 수분 투과율입니다. 수분 투과율. 유기 반도체에서 되게 중요한 OLED 같이 유기물을 쓰는 그런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방청 재료도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라핀의 제품군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유튜브 이런 곳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거 이외에도 자, 논문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려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네요. 2019년 논문인데요. 자, 그라핀의 어떤 성질이 활용됐는지, 그 다음에 컴퍼니는 누구고, 프로덕트는 뭐고, 주요 특징은 어떠한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열전도율을 활용한 건 중국의 화웨이라는 회사고요. 자, 스마트폰에 적용됐고요. 히트싱크, 그래서 아까도 나왔었지만 열을 빼주는 방열 용도로 활용된 바 있고요. 역시 열전도율을 활용했고, 팀그룹이라는 회사는 자,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줄여서 SSD에 활용됐고요. 역시 히트 스프레드로 적용됐습니다. 자, 열 전도율과 미케니컬, 기계적 강도로 활용한 회사는 모노 디자인이라는 회사인데 헬멧에 적용됐고요. 그래서 그라핀 필름을 사용했고, 히트 디시페이션, 헬멧이 뜨거워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활용했고, 강도도 좋아지겠죠. 역시 열전도율과 기계적 특성을 활용한 회사가 콜마라는 회사, 디렉타 플러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자, 이와 같은 제품군에 활용됐고요. 자, 힛 매니지먼트와 힛 디스트리뷰션, 열을 좀 빼주거나 관리해주는 이런 용도로 활용한 것입니다. 자, 기계적 성능만 우리가 고려한 제품들은 헤드사, 스포츠용품이죠. 테니스 라켓에 적용됐고, 자, 그라핀을 적용한 이유는 라이트웨이트, 가볍고 플렉서빌리티, 유연하고 로버스트니스, 강하기 때문에 적용했다. 자, 대시라는 회사도 메케니컬입니다. 자전거에 적용이 됐고, 자전 그라핀을 프레임셋, 자전거의 바디에 적용시켜서 더 가볍고 스티프니스, 견고한 자전거 몸통을 만들었다. 역시 미케니컬한 프로퍼티인데 이노브에이션이라는 회사에서 슈즈, 신발을 만들었고, 자, 유연성이 더 좋고 일라스티시티, 강도도 좋고, 그다음에 내구성도 좋은 그런 신발을 만들기 위해서 그라핀을 적용했다. 역시 미케니컬입니다. 저울로 이어폰에 사용됐고요. 자, 이거는 사운드 퀄리티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그래핀이 들어간 오디오 드라이버를 적용했다. 자, 미케니컬한 특징입니다. 리차드 밀이라는 회사에서 시계 워치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extremely lightweight, 엄청 최고 가벼운 그런 시계 부품입니다. 크로노그래프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핀을 적용했다. 자, 전기적 성질은 두 개가 있습니다. 나노 메디컬 다이아그노스틱스 바이오 센서를 만들기 위해서 제조됐고요. 그래핀 FET를 만들어서 바이오 케미컬 센서로 적용했다 보고하고 있습니다. 역시 전기적 특징이고요. 그래핀 EA 트랜지스터 어레이를 만들었고요. 자, 실리카 위에 FET를 CVD 그래핀을 사용해서 만들었고 모빌리티가 1000 스퀘어 미터 볼트 퍼 세크 정도 되는 그런 그래핀 반도체를 제조하는 그런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자, 옵티컬, 일렉트리컬, 미케니컬 세 가지를 다 활용한 회사는 총칭 그래핀 테크놀로지고요. 스마트폰입니다. 그래서 플렉서블한 터치 스크린을 만들어서요. 모바일 폰에 활용하기 위해서 플렉서블한 터치 스크린을 만들었다. 터치 스크린이니까 투명해야 되고 전기가 통해야 되고 강해야 됩니다. 자, 옵티컬 특성만을 활용한 곳은 엠버리온이라는 포토 디텍터 회사. 그래서 그래핀 베이스드 브로드밴드 포토 디텍터. 자, 포토 디텍터는 뭐 카메라에도 활용될 수 있고요. 자, 이런 그래핀으로 적용되는 브로드밴드 포토 디텍터의 프로토타입 시제품을 만들었다는 거죠. 옵티컬과 일렉트릭은 그래핀 플래그십에서 커뮤니케이션 링크. 자, 그래서 여기는 all 그래핀 옵티컬 커뮤니케이션 링크. 자, 그래서 25 기가비트 퍼 세크. 자, 통신 분야에 활용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역시 옵티컬 일렉트리컬은 갈라패드 스마트폰에 적용됐고요. 자, 그래핀 베이스드 터치 스크린. 자, 그래서 요거는 빛을 더 잘 투과하는 터치 스크린을 만들었기 때문에 투명해야 되니까 옵티컬, 터치가 먹어야 되니까 일렉트리컬이 되겠습니다. 자, 케미컬은 어플라이드 그래핀 머티리얼스에서 화학적 저항성, 자, 그래핀이 들어간 페인팅과 코팅의 첨가제로 활용했고요. 그래서 엔티 코로전 부식 방지, 그 다음에 수분 투과를 블락킹하는 용도로 활용했습니다. 또 케미컬로서 칼 배터리, 아마 칼텍이라는 학교에서 만든 벤처기업이네요. 자, 리튬 배터리 전극이고요. 그래서 실리콘, 그래핀, 복합 음극을 만든 그런 예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곳에서 그래핀이 적용되는 것을 지금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자, 리튬아이온 배터리에서 어떻게 활용됐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둘 다 삼성의 기술이고요. 자, 이 삼성의 기술인데 둘 다 실리콘 음극에 그래핀이 활용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실리콘 애노드인데 첫 번째, 자, 실리콘 애노드를 보시면 실리콘 입자가 이렇게 활용되고 있고요. 지금 실리콘 20나노니까 대략 여기서 여기까지면 100나노 정도 되겠네요. 자, 실리콘 나노 입자입니다. 실리콘 나노 입자를 쓰더라도 부피 팽창이 어느 정도 마이크로 입자보다는 덜하지만 부피 팽창이 일어나고요. 리튬과 결합하게 되면 자, 부피가 이렇게 팽창하고 팽창했던 게 다시 줄어들게 되면 스트레스에 의해서 크랙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깨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그래핀이 깨지게 되면 자, 이렇게 2차 전지 음극의 사이클 특성이 자, 좋아지지 않겠죠. 그래서 이 사이클 특성이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핀으로 이렇게 코팅을 해놨는데요. 코팅하는 방식은 CVD를 사용했고요. 이 CVD 방식으로 코팅하면서 자, 그래핀들이 완전히 한 바퀴를 돌지 않고 이렇게 약간 서로 엇갈리면서 겹치게 코팅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게 부피 팽창하면서 자, 슬라이딩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슬라이딩하는 그래핀 볼을 만들었다고
이제 보고를 한 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와 같이 사이트는 삼성종합기술원이고요. 2015년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좋은 저널에 보고한 바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삼성에서 실리콘 음극을 역시 사용하는데 실리콘 음극 재료로 실리콘도 사용할 수 있지만 실리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그래핀을 팝콘처럼, 그러니까 서로 팝콘처럼 마구 막 붙여 놓은 거죠. 자, 그래서 마구 붙여놔서 자, 이렇게 부피 팽창을 하더라도 워낙에 막 이렇게 공간이 많기 때문에 늘어났다 줄었다 해도 이게 크게 전체 부피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기공들이 막 있는 거죠 여기. 그래서 부피 팽창을 버텨줄 만한 여분의 공간이 많기 때문에 크랙이 가지 않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팝콘 타입의 그래핀 볼을 만들었다라고 2017년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역시 발표한 바 있고요. 그래서 NCM 양극재 NCM이랑 적용해서 자 이렇게 그래핀 팝콘을 활용해서 전지를 만들었다라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그래핀의 응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정도 마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핀의 합성 파트도 있는데 자, 합성 파트는 우리가 음, 자, 합성 파트는 우리가 조금 기본적으로 좀 덜해도 될 것 같고요. 이 정도 수준에서 그래핀 수업을 마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내일 수업, 자, 금요일 수업과 이제 다음 주 수업에서는 우선 여러 가지 나노 소재를 분석할 때 활용될 수 있는 분석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우리 맥신이라고 하는 어, 또 다른 나노 소재 세계적 대가인 유리 고고시라는 사람이 드렉셀 대학에서 세미나를 했을 때 발표했던 그런 자료를 참조를 할 거고요. 음, 어, 기본적으로 나노 소재 분석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나노 소재 분석 관련해서 아마 또 상당 기간 수업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디스플레이나 IT 쪽으로 넘어가면서 수업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